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미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일정이 예정보다 더 늦춰질 예정입니다. 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이 서로 다른 관계라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9개 모델 차종이 미국에서 탑세이프티 플러스 등급을 받아 최고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이름인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격리된 600여 명 중에서 확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어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이름인 영어 코비드-19, 우리 글로는 코로나19로 불리기 시작한 가운데 아직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허베이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후에 텍사스 군기지에서 격리된 환자가 15번째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CDC가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확진자 15명은 캘리포니아에서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리노이가 2명이며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위스컨신, 워싱턴주가 각 1명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DC는 중국에서 귀국했거나 대피시킨 후 격리돼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더 감염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우한에서 가장 먼저 대피시킨 1차 대피자 195명에 대해선 감염 증상자들이 한 명도 없이 잠복기인 14일을 넘기자 12일자로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중국에서 대피시킨 미국인들이 600명 이상 아직 미군 기지에서 격리 보호받고 있어 이들 중에 감염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의심 환자들은 41개 주에서 420명으로 집계됐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대다수인 347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60명은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지 중국의 상태는 여전히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13일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무려 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들은 1,3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들과 사망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등 크루즈 선박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강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된 승객들이 200명을 넘어섰고 3,500명이 격리 고립돼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미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일정이 예정보다 더 늦춰질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홍콩 노선, 중국 노선의 운항 시점을 4월 24일로, 델타 항공은 4월 말까지 중국행 항공편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을 방문한 자국민들은 검역을 위해 11개 공항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중국 항공 노선의 재개를 더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는 21일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던 홍콩 노선과 다음 달 28일 재운항하려던 중국 노선도 4월 24일로 늦추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미 정부는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 입국 금지와 2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자국민에도 항공편 검역을 위해 미국 내 11개 공항으로만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미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를 늦춘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노선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중국과 홍콩 노선에 하루 평균 12편이 운항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미 주요 항공사는 모두 4월 말까지 중국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변경한 겁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당초 3월 27일까지 중국과 홍콩 노선을 운항하려던 것으로 4월 24일까지 연장시키고 델타 항공 역시 4월 말까지 항공편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중국 허베이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해 텍사스 군기지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에서 귀국했거나 격리되어 있는 미국인들 중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브레이든 CDC 부소장은 격리시설에서 사람 간 전염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그러나 바이러스를 감지해 어떠한 감염도 억제한다는 현재 대응 전략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들과의 비즈니스 세션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4월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DC 고위 관계자는 따뜻한 날씨로 코로나19가 주춤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가정하긴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서로 다른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처해야 한다고 정종욱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습니다. 정종욱 전 수석은 한미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고 한중 관계는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할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한쪽의 보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공고해질수록 한중 관계가 흔들리면서 근년 들어 중국은 미국의 사드를 들여왔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하는 등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미중 분쟁이 격화됐을 때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정종욱 교수가 오늘 포토맥 포럼에 나와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종욱 교수는 우리 한국, 한인들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이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게 아니라 양쪽과 특성에 맞는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협력과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보하고 직결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섞는 것은 그 콩과 팥을 섞는 거하고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종욱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고 안보 동맹인 반면 한국과 중국은 주로 교류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에 서도록 강요를 당하게 되더라도 서로 다른 한미 가치, 안보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의 특성을 내세워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정종욱 교수는 제시했습니다. 정종욱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물론 북한까지 행동하기 어려운 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중국몽을 내세우며 팽창 전략을 쓰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미국과 필연적으로 때론 경쟁하고 때론 부딪히고 있으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의 보복까지 당할 수 있는데 사드 보복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미국이 한국의 동의 아래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를 설치하자 중국이 자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해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해 큰 타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넘지 말아야 할 미국의 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간주돼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선을 넘을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공망을 관할하고 있는 테런스 오션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북한이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상원군사위원회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위기 혹은 충돌 시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향상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는데 그중 하나가 훨씬 향상된 ICBM일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또 김정은은 이미 핵 탑재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며 북한은 2017년 명백한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북미의 대부분 혹은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2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7년 11월 마지막 ICBM 시험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단계를 완료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연속적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오셔너시 사령관은 상기시켰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영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으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나 전략사령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0년형 9개 모델 차종이 미국에서 탑세이프티 플러스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투싼, 산타페, 소나타 등 9개 모델이 뽑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은 탑 안전 등급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9종 모델이 경쟁 제조사들을 제치고 안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0년형 넥소,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산타페, 엘란트라, 소나타 등 9개 모델입니다. 차량 충돌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전면 충돌, 운전석, 조수석 스몰 오버랩, 측면 충돌, 머리 지지대 안전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의 안전성 평가 부분은 최고 등급인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와 양호한 등급인 탑세이프티 픽으로 나뉩니다. IIHS는 매년 출시된 수백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차량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자동차 안전시험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브랜드 중 팰리세이드는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해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중 TSP 플러스를 가장 많이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SUV 모델 중 TSP 플러스에 코나, 투싼, 산타페 등에 이릅니다. SUV 넥소는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충돌 안전 테스트 결과 수소 전기차 최초로 TSP 플러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최고 등급 선정이 고객들에게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가장 많은 탑세이프티 TSP 등급을 보유한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센서와 후방 탑승자 경보 장치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안전 기술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매우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11월 대선 때 이전에는 만나기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서 시간 벌기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침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하셨던 정종욱 교수께서 현재 워싱턴에 치료 중이십니다.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장기간 올 연말까지도 아무래도 좀 교착 상태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도까지 됐고요. 또 미국의 대북 협상팀도 사실 지금 거의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특히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재 해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 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미국 측으로 볼 때는 그거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리고 로드맵까지는 안 가더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그런 기획 같은 걸 제출을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 11월 재선에서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큰 그런 거 수확이 없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북한과 접촉을 하고 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외교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대북 협상팀도 상당 부분이 갈라지는 그런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다급한 경제난 때문에 제재 이것도 하나도 안 될 경우에 과연 언제까지 참을 것인지, 소위 말해서 저강도 도발 행동에 그칠 것인지,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쪽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또 ICBM을 쏘거나 핵실험까지 해서 이른바 금지선까지 넘는, 그 좀 옛날 같으면 좀 관심 끌겠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ICBM형의 미사일을 쏜다든지 새로운 핵 개발을 핵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상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북한 쪽으로서도 그렇게 지금 적극적인 도발을 하기보다는 11월 선거가 끝나가지고 새롭게 미국의 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강도 도발 행동이나 금지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이면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중국 대사까지 하셨으니까 중국 전문가로 보시기에 중국 시진핑 정권은 이런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약간 좀 애매한 적이 있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좀 그렇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중국의 이익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행동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볼 때에도 북한이 극단적인 도발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중국이 사실은 내놓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만 조금 남북 관계에서 뭐 제재를 피하면서까지도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또는 뭐 경의선 또 이제 개성공단까지 좀 그게 전시용으로 그런 정부 방침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로 볼 때는 그 남북 관계의 그 평화 정착이라든지 또 핵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남다른 그런 그 집념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을 활용을 해서 북한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그 정책하고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번 그 선거 끝나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인들로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한중 관계, 남북 관계까지 이게 막 엉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처신을 한국에 해야만 잘 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을지.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이지 않습니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건 한중 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강조하고 또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거나 그러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인 어떤 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다소의 불만 같은 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그런 어떤 불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전략이 있고
또 핵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